혹시 길가에 쌓인 낡은 고철이나 폐전선 같은 거 보면서 저게 다 돈이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하, 어릴 때 생각나네요. 그렇죠. 폐지나 고철 모아가면 고물상 아저씨가 몇백 원 쥐어주시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싶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2026년 2월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실제 고물상 시세표 이걸 가지고 이 평범해 보이는 도시의 광물들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가장 뜨거운 지표가 됐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도시의 광물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광산, 어반 마이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도시광산이요? 네, 저희처럼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제조 강국에게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이 폐자원이 더 이상 그냥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자산의 가치가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폐자원이 이제는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런던 금속거래소 LME 데이터가 담긴 심층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스크랩 업체들이 실제로 매입하는 가격표까지 아주 촘촘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야 그 흐름이 보이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보고서 첫 장부터 심상치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 현재 시장을 3고 현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단가, 고환율, 고변동성.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야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비철금속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런던 금속 거래소 LME입니다. 아, LME? 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LME 지수는 알루미늄이 한 42.8%, 구리가 31.2% 이런 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서요. 흔히 닥터 코퍼라고 하죠. 네, 들어봤습니다. 구리 박사. 네, 그 구리처럼 세계 실물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선행 지표로 쓰입니다. 첫 번째 고단가는 바로 이 LME 시세 자체가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LME 시세가 올랐다는 건 일단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럼 두 번째 고환율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죠. LME 가격은 달러로 매겨지니까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이라도 우리가 원화로 내야 하는 돈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국내 스크랩 가격이 역대 최고점을 찍게 된 거죠. 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고변동성이 문제인데요. 가격이 높이 올라간 만큼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면서 폭락할 위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이 처한 3고 상황의 본질입니다. 와. 그럼 뭐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형국이죠. 그럼 그 폭탄의 중심에 있는 녀석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들을 쭉 비교해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금속들도 많이 올랐는데 유독 구리의 상승세가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더라고요. 네, 구리가 지금 시장의 태풍의 눈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2026년 2월 4일자 다이렉트 스크랩 시세표를 보니까 최상급 구리 A동이라고 하죠. 이게 킬로그램당 16,700원입니다. 네, 엄청난 가격이죠. 그런데 작년 2025년 10월 선진철제 가격표에서는 13,300원이었어요. 불과 넉 달 사이에 25%가 폭등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 폭등의 진원지는 역시 LME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LME 구리 가격의 톤당 1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3,000달러요? 네, 2025년 말 평균 가격하고 비교하면 12% 이상 급등한 수치죠. 보통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창고 재고가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은 재고가 조금 늘었는데도 가격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구리의 미래 가치를 강하게 믿고 있다는 신호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겁니까? 답은 AI와 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이요? 네. 첫째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상상 이상의 전기를 쓰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즉 친환경 정책입니다. 전기차 풍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전력망까지. 구리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사업들이죠. 알겠습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이 수요를 이끈다는 건데 솔직히 이건 좀 과열 아닌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 양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가서 만들어진 거품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 논쟁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명백히 미래 수요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만약에 AI 투자 속도가 갑자기 둔화된다거나 특정 국가의 친환경 정책이 후퇴한다면 지금의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그 위험까지 모두 포함된 아주 평평한 값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리의 화려한 급등 뒤에는 그런 위험도 숨어 있군요. 그런데 시세표를 보다 보니까 구리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금속이 또 있어요. 혹시 알루미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AL샤시 스크랩 가격이 어느새 킬로그램당 3,000원대에 진입했더라고요. 이게 전기의 통조림이라고 불릴 만큼 생산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 금속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알루미늄의 진짜 가치는 역설적으로 그 전기 통조림이라는 별명에 숨어 있습니다. 역설적이라니 흥미로운데요? 원석인 복세이트에서 새로운 알루미늄 1톤을 만드는데 약 15,000kWh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4인 가구가 4년 동안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4년이요? 와. 그런데 우리가 버린 폐례 알루미늄 캔이나 샤시를 녹여서 재활용하면 이 에너지 소비를 무려 95%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95%요? 네, 5%의 에너지만으로 똑같은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죠. 이게 좋은 예입니다. CBAM이요? 네, 쉽게 말해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수입품에 일종의 탄소세를 매기는 건데요. 당연히 에너지를 95%나 덜 쓰는 재활용 알루미늄이 원석으로 만든 새 알루미늄보다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규제는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적은 재활용 알루미늄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난 알루미늄은 국제 시세와 연동된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보내주신 시세표를 보니 스테인리스 스틸은 좀 다르더라고요. 같은 고철인데도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 킬로그램에 1,500원인데 어떤 건 3,000원이 넘어요. 이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스크랩 시장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하. 그런가요? 네, 스테인리스 스틸의 가치는 이름 그대로 녹이 슬지 않는 특성에 있는데 그 특성은 바로 니켈과 몰리브덴이라는 두 원소의 함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분 차이군요. 네, 시세표에 나온 가장 흔한 STS304는 우리가 주방 싱크대나 냄비에서 흔히 보는 재질입니다. 니켈이 약 8% 포함되어 있어서 킬로그램당 1,200원에서 1,500원 수준이죠. 그렇다면 2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STS316은 뭐가 다른 거죠? STS316은 일단 니켈 함량이 10%로 더 높고요. 여기에 부식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하는 몰리브덴이 2% 추가로 들어갑니다. 몰리브덴. 네, 이 작은 차이 덕분에 염분이 많은 바닷가 시설이나 아주 강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 설비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금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몇 퍼센트의 상분 차이가 시장에서는 2배가 넘는 가격 차이로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은색 쇠조각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국제 시세와 금속의 성분이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는 원화 가격으로 바뀌려면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바로 환율입니다. 아까 3고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지금의 1,450원대 고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LME에서 톤당 10,000달러에 거래되는 금속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환율이 1,200원이라면 국내 수입 가격은 톤당 1,200만 원, 즉 킬로그램당 12,000원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1,450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톤당 1,450만 원, 킬로그램당 14,500원이 됩니다. 와, 국제 시세는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킬로그램당 2,500원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내 스크랩 가격이 유독 높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고환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환율 상황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네요.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위기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스크랩을 모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달러로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환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미소를 짓고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스크랩이나 해외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국내 재련업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환율을 두고도 수출업자와 내수업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개별 금속의 가격 등락을 넘어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보내주신 한 시장 보고서의 수치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2026년 현재 약 6,638억 달러 규모인 글로벌 금속 재활용 시장이 2035년에는 1조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6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1,600조 원, 연평균 6.1%씩 아주 꾸준하고 강력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두 가지 거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자원 안보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자원 안보의 필요성,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의 시대적 요구.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도시 광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지는 않더군요. 비효율적인 수거 시스템이나 스크랩 처리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그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겠죠. 네,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금속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보내주신 자료 뒷부분에 있는 철강 고철 시세표를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비철 금속 시장은 뜨겁지만 철강 고철 시세는 건설 경기 둔화 같은 국내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수요처가 다르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국제 철광석 가격도 약세고요. 각 금속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 수요처와 공급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폐금속 시세표 한 장에서 시작해서 AI 혁명과 친환경 정책, 국제 환율 전쟁, 그리고 자원 안보라는 거대한 흐름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길가의 고철 더미를 보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비추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거울처럼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 도시가 거대한 광산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폐자원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만 매길 수 있을까요? 보고서 말미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LME 패스포트라는 디지털 인증 제도입니다. LME 패스포트요? 네, 이것은 금속의 원산지는 물론이고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발자국과 인권 문제까지 모두 기록하고 추적하는 일종의 금속 이력제입니다. 아, 이력 추적 시스템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자원은 단순히 이게 얼마짜리인가를 넘어서 어디서 왔고 어떤 환경적, 사회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다음에 마주칠 낡은 금속 조각에 담길 새로운 가치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